일단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칭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막 이거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칭찬이 여기서 왠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그 본색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은 이렇게 돼요. 자, 이런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 한번 언급됐다는 얘기야. 자, 이런 지속적인 작은 평가의 말,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칭찬입니다, 이거. 그죠? 자, 근데 이 칭찬이 뭐래? 칠판 아래로 긁혀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대. 부정적이네? 마이너스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칭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칭찬 나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들은요, 다 이 말이든 이 뒤에 나오는 말이든 필자가 하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뒷받침을 해준다거나 하면서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이제 필자가 하려는 진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챘어요. 너무 잘했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무조건적인 지지래. 근데 걔는 뭔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래. 얘가 같은 말이죠. 근데 그건 칭찬과 다른 게 아니고 칭찬의 정반대래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지지, 얘는 이 칭찬하고 반대말이래.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은 칭찬, 뭐 지속적인 평가의 말, 손톱 막 긁는 거 이런 거 있었고, 긍정적인 거에는 무조건적인 지지 뭐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지. 바로바로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글 읽기라는 건요, 단순한 정보를 읽는 게 아니에요. 글의 구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독해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 자, 이게 사실은요, 핵심이에요. 메인 아이디어, 핵심어 이런 거 보면요, 웬만하면 맨 처음에 있든 중간에 있든 마지막에 있든 어찌됐건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사실 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딱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 그런 메인 아이디어를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핵심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의 그 핵심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가장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반적인 진술이라 함은 말 그대로예요. 일반적이래. 그리고 포괄적이래. 얘는 구체적이고 뒷받침해준대. 자, 이게 뭐냐면요, 예시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채연이는 독서를 좋아한다. 그냥 이 문장에 뒷받침 문장이 여기 나왔어. 채연이는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을 1년에 50권씩 읽는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재진술과 대리버, 요거 말 그대로야. 재진술, 다시 진술하는 거. 자, 대리버는 뭘까요? 비교, 대조의 상대가 되겠죠. 비교하거나 대조되는 애, 걔예요. 자, 요거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가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채연이는 일주일 전 저녁에 치킨을 먹었어요. 채연이 치킨 되게 좋아합니다. 자, 치킨을 먹었어요. 그날 밤 아직도 그것에 의한 포만감이 남아있었지만, 자, 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치킨! 그렇지. 자, 치킨에 의한 포만감이 남아있었지만, 그러면 얘는 치킨을 다시 얘기했네? 재진술이겠네? 맞지? 자, 그랬지만 그녀는 조금은 더 먹을 수 있는 배가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더 먹을 수 있는 배가, 더 먹을 수 있는 능력, 요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치? 얘도 재진술이네? 자, 그리고 이전에 먹었던 기름진 존재, 이전에 먹었던 기름진 존재. 자, 얘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 그치, 치킨. 오케이. 자, 얘도 재진술입니다. 치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말 반복 절대 안 해. 자, 영어에서 같은 말 반복한다? 거의 안 한다. 그치? 자, 그걸 떠올리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생각? 요거는 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네. 약간 비교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족발집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참고 물만 마셨다.
이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요게 뭡니까? 더 먹을 수 있는 배가 있는 거, 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이거겠죠? 자, 그거에 대한 재진술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해야 하는 거 있죠? 해야 하는 거는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생각, 요거겠지. 다이어트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에 주의하래요. 연결사. 자, 요거부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In other words, 내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 막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갑자기 그 말 뒤에 in other words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환호성 지르는 겁니다. 아싸, 이거 해석 못했는데 괜찮구나. 왜? 다시 얘기해 주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연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연결어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주고 요약해주고 쉬운 말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이거는 뭐예요? 반면에란 뜻이에요. 반면에.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아, 앞, 뒤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겠구나. 이 뉘앙스를,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in addition 이거는 뭐예요? 게다가란 뜻입니다. 이건 또 반전이나 비교가 없는 거예요. 맞죠? 앞에 이미 나왔던 얘기를요, 다시 한번 같은 맥락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자, for example는 뭐야? 앞에 나온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온 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예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쉬워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사를 보면 반가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요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배워가면서 이 순서대로 글을 보면서 해석하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